볼로 고장났어요. 사실 임대인은 오늘까지 나갈 돈을 한 50만 원 정도밖에 생각 안 했어요. 중개보수. 근데 보일러 고장나면 100만 원이 깨지네.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집에서 아이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TV가 안 나오네? 그럼 여러분들은 기분이 어때요? 아, 그랬구나. TV가 오래돼가지고 그게 고장날 수 있구나. 많이 놀랬지? 나중에 우리가 A센터에다 연락을 하자. 아니면 새로 사러 우리 같이 LG에 가보자. 삼성에 가보자.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죠, 어딘가는. 근데 우리는 아니겠죠. 야, 뭐 했어? 뭐 손댔어? 내가 아침까지 잘 보고 나오던 TV가 왜? 집주인에게 일어난 상황이 지금 이런 거예요. 나는 중개보수만 생각했는데 여기서 플러스 100만 원을 더 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자, 이번에는 제가 그럼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저는 항상 최선을 다해서 글씨를 쓰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나올 때도 최선을 다해서 꾸미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평범한 모습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글씨 쓴 거니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중개사가 하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욕 많이 먹거든요. 중개사가 하는 거 뭐 있냐? 자, 하는 일이 뭘까요? 그냥 자유롭게 얘기해 주셔도 돼요. 중간 역할. 또 중재자. 또 뭐 있어요? 되게 특이한 답변이 나왔네요. 보통 집을 소개하는 일을 해주는 사람 아닌가요? 원래 그 얘기부터 나와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던 패턴대로 이렇게 안 움직이시면 안 돼요. 우리 다 정해져서 이렇게 하는 건데 패턴을 자꾸 옮기고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앞서 나가면. 자, 중개사가 하는 일은 저도 사실 이런 역할이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통 경우가 이렇잖아요. 집을 소개하고 안전하게 계약을 해주고 뭐 나를 위해서 뭐 해주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은 직거래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직거래 플랫폼은 충분히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잖아요.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만 해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계약을 하면 돼. 근데 왜 사람들은 비싼 돈을 주고 중개사한테 중개를 하려고 할까? 자, 사람들은 집을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집을 구하는 건 너무 말이 안 돼요. 왜? 공짜로 할 수 있는데 돈을 내면서 사람한테 올까?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중개사가 했던 중개 계약 있잖아요. 우리가 그 실거래가 보면은 중개 계약이 있고 직거래가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대략적으로 한 90% 이상이 중개소를 통해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돼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건 사실 80%인데 제가 실질적으로 느끼는 거는 90% 이상이에요. 이것도 90%지만 사실 여기까지 있을 수도 있어요. 보통 직거래들은 친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면은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절대 다른 데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특히 매매의 경우에는. 옛날에는 있었죠. 우리 하숙. 어렸을 때 하숙 같은 거 하면은 없나요? 근데 저만 나이가 많은 거죠. 하숙 가면은 보통 하숙 구합니다 라고 해서 그 전봇대에 되게 많이 붙어 있었어요. 이런 걸 하나의 직거래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별로 없고 보통은 중개사를 통해 가지고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개사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 1060만짜리 원룸형 아파트를 구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손님을 모시고 구하러 갔단 말이에요. 근데 매물이 없어가지고 공동중개를 하려고 연락을 했어요. 되게 친절한 분이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 방 있으니까 보러 갈게요. 네, 오세요 라고 해서 방에 갔어요. 세입자도 있고 그 다음에 중개사도 오고 해서 방을 이렇게 둘러보고 있는데 세입자가 그러는 거예요. 저 여기 보일러가 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주인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별 얘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해주시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개사가 전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빨리 나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쌀 것 같았거든요. 자,
제가 이 생각을 한 이유가 너무 간단하죠.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으니까. 왜냐하면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생길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좀 돼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연락을 했을 때 그 집을 보지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집주인이랑 세입자랑 부동산이랑 굉장히 많이 다투고 싸워서 집을 보지 못했어요. 예상대로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임대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임대인이에요. 지금부터 전화가 왔어요. 보일러 고장났어요. 사실 임대인은 오늘까지 나갈 돈을 한 50만 원 정도밖에 생각 안 했어요. 중개보수. 근데 보일러 고장나면 100만 원이 깨지네? 그럼 여러분들은 기분이 어때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기분 어때요? 100만 원이 깨진대. 딱히 기분이 안 좋아요. 자,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집에서 아이가 전화를 했어. 엄마, TV가 안 나오네? 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보, TV가 안 나와. 고장난 것 같아. 그럼 여러분들은 기분이 어때요? 아, 그랬구나. TV가 오래돼가지고 그게 고장날 수 있구나. 많이 놀랬지? 나중에 우리가 A센터에다 연락을 하자. 아니면 새로 사러 우리 같이 LG에 가보자. 삼성에 가보자.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죠, 어딘가는. 근데 우리는 아니겠죠. 야, 뭐 했어? 뭐 손댔어? 내가 아침까지 잘 보고 나오던 TV가 왜?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대부분이랄 거네. 아니면 여러분 남편이 전화가 왔어요. 여보, 나 이번에 엑스박스라는 게 있다는데 이걸 하나 살 거야. 한 100만 원 정도 하는데 나 진짜 나에게 선물을 하나 해주고 싶어. 라고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 우리 남편 진짜 얼마나 고생했어. 진짜 고생 많이 했다. 내가 응원할게. 사. 아무 날도 아닌데 진급을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기를 위한 선물을 하겠대. 그러면 우리는 방송용으로 할 수 없는 대화를 하겠죠. 야이 자, 이런 상황이에요. 집주인에게 일어난 상황이 지금 이런 거예요. 나는 중개보수만 생각했는데 여기서 플러스 100만 원을 더 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최소한 150만 원이 나간다고 해볼게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기분이 어떨까요? 싫죠. 나쁘죠.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해줄 건 알지만 그렇게 대답해 줄 수 있는 집주인은 많지 않겠죠. 그러면 전화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저번 세입자는 잘 썼는데 갑자기 고장나는 게 어딨냐. 부주의한 거 아니냐. 제대로 작동 안 한 거 아니냐. 다시 한번 해봐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집주인은 그럴 수 있다 쳐요. 우리가 이제 감정이입을 했어요. 이번에 우리가 임차인이 돼봐요. 여러분들이 보일러를 고장낼 만한 행동을 뭐를 할까요? 보일러를 껐다 한 400번씩 막 하는 거예요, 하루에.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보일러는 자연적으로 소멸하거나 자연적으로 고장났을 거라는 게 상식적인 행동이고, 임차인들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자, 임차인들인데 나는 잘못하지 않았어. 난 사실 작년에도 고쳐달라고 하고 싶었는데 집주인 생각해가지고 좀 뜨거운 물이 나오는데 오래 걸리는데도 참았어. 난 착한 사람이니까. 그쵸? 근데 집주인이랑 통화하는 게 들렸어. 이렇게 얘기를 하네? 임차인 어때요? 나쁘죠. 임차인이 기분 나쁘죠. 엄청 힘들어. 그러면 이제 집주인한테 직접 전화를 해요. 내가 당신 생각 얼마나 했는 줄 알아? 싸우기 시작해요. 근데 임대인 입장에선 억울한 거야. 아니, 내가 갑자기 100만 원 내라 그러니까 한번 얘기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 화 내볼 수 있잖아요. 우리 화 내잖아요, 무조건. 아까 TV 얘기했잖아. 그쵸? TV 얘기했는데 그럼 우리 같이 저녁에 LG를 가보자. 이런 사람 없잖아요. 여기 그런 사람 있다. 나만 손 들고 있네. 나는 그럴 수 있지. 자, 근데 보통은 다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대인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임차인 입장에서도 그래요. 분명히 작년에 자기가 힘들었는데 참았어. 근데 올해 혹시 모르니까 다음 세입자를 위해서 내가 얘기해준 이런 행동을 했더니 내가 배려한 것들을 아주 우습게 여기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서 누가 잘못한 걸까요? 제가 연락했을 때 되게 친절했던 그 부동산 사장님이 잘못했을까?
임대인이 잘못했을까? 임차인이 잘못했을까? 셋 다 아무도 잘못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들 생각 안에서는. 자, 우리가 중개를 하는 일들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가 중개를 하는 일들을요, 집을 단순하게 보여준다, 단순하게 좋은 집을 찾아준다,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아무런 문제 없이 일어나게 해달라라는 것들을 무언중에 원하는 거죠. 그 사람들도 자기들이 원하는 게 뭔지 몰라요. 좋은 집 찾아달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해줬을 때 너무 편안한 거야.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으면 중재 역할을 하게 되면 되게 원만하게 중개가 일어나고 계약도 잘 일어나는 일인데, 사람들은 하다 보니까 안 되네? 나는 배려를 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들이 하는 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도 사실 이런 역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보통은 좋은 집을 찾아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중개사가 하는 일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집을 소개시켜준다, 아니면은 좋은 집을 연결을 해가지고 뭐 보람을 얻는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실 이런 역할들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원만하게 해결이 되면서 계약까지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일이 쉬워요. 되게 재밌어요. 재밌거든. 안 싸우니까 재밌잖아요. 부동산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중개사 중에서 일이 너무 힘들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쵸? 왜 맨날 나에게만 운이 없이 이런 사람들만 만날까? 근데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다른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중개사가 있어요. 이렇게 일을 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너무 힘들게 일을 한 사람도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했으면 이 공식대로 나왔어야 되는데 안 움직여?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들의 패턴을 생각했는데 집 소개하는 일이라 얘기 안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패턴을 짜놨는데. 그럼 여기서부터 강의가 끝난 사람들이 있죠. 얘기가 끝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중개를 편하게 하려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개를 하는 본질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누가 이걸 잘하고 있는지도 몰라. 근데 쟤는 편하게 해. 세상은 불공평한 거죠. 아마 쟤는 잘생겨서 그럴 거야. 아마 쟤는 예뻐서 그런 걸 거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죠. 나 잘생긴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고객을 만나려고 하면요, 사실 우리가 준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좋은 고객을 만드는 거. 내가 잘 해결해 줬는데, 내가 잘 보여줬는데, 그리고 문제없이 해결해 줬는데 갑자기 어느 날 화내는 사람이 거의 없겠죠. 99%의 사람들이요, 친절합니다, 저한테. 왜 나한테만 친절할까, 쟤는? 그렇게까지 잘생긴 얼굴은 아니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미 화면으로 저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가스라이팅을 했기 때문에 잘생겨 보이는 거지, 어디 가서 그렇게 잘생긴 얼굴이 아니에요. 처음 본 사람한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중개사가 왜 어떤 사람들은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재밌게 일을 하는지 차이점을 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일을 하는 방법을 알면은 도움이 좀 되겠죠.